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타리오주에서 의약품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가 약값을 어떻게 부담하고 약국에서는 가격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잘한 숫자가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캐나다 약제비의 구성은 공급가 플러스 약국 마진 플러스 조제료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공급가는 말 그대로 도매에서 들어오는 약의 가격인데 정부보험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진은 약국별로 정하기 나름이겠죠. 이건 약국 간의 영업 비밀이니까 제가 일하는 약국의 마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편의상 30%라고 제가 임의로 과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보다는 낮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제료도 약국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약국은 건당 10불 9고라고 제가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샤퍼스나 렉솔 같은 프랜차이즈 약국들은 보통 11불 9구를 받습니다. 동네 약국들은 9불에서 11불 사이가 일반적이고요. 코스코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약국 마진도 타 약국들에 비해서 매우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요. 조제료는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무려 한 3불 9구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국들이랑 경쟁이 안 되죠. 배달 서비스도 아주 훌륭합니다. 대신에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보통 코스코 위치가 집에서 많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찾아가서 처방전을 접수하거나 혹은 약을 직접 픽업하려는 경우에는 좀 대기 시간이 길다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정리를 해서 약국 마진 30%의 조제료 11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처방약품 중 하나인 콜레스테롤 약 크레스토, 성분명 로스바스타틴, 5mg once daily for 30 days 처방을 예로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급가는 보통 정부보험 상한가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 목록과 단가는 모두 주정부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DB 포뮬러리 서치에 들어가서 로스바스타틴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긴 리스트가 나오죠. 오리지널인 크레스토를 포함해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등록된 모든 제네릭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제네릭의 경우에 Amount MOH, Ministry of Health Pays라는 항목을 보시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5mg 정당 0.1284불이네요. 그래서 크레스토 오리지널은 드럭 베네핏 프라이스 or 유닛 프라이스 항목에는 정당 1불 3217이지만 어마운트 MOH 페이지 항목에는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정당 0.1284불로 나오죠. 이 말은 오리지널의 가격은 1.3217불이지만 정부보험으로는 0.1284불만 커버해 준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차액 1.1933불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만 정부보험의 경우 한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오리지널을 제외한 모든 제네릭이 품절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다가 오리지널 약을 청구하면서 특별한 청구 코드를 입력을 하면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약 지금 품절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 오리지널의 가격 전액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환자의 부작용과 관련된 측면인데요. 만약 환자가 오리지널이 아닌 3가지 이상의 다른 제네릭을 사용을 해보았는데 부작용이 계속 발생을 해서 중단하게 되었다라면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의사가 정부에다가 부작용 보고와 관련된 폼을 작성을 해서 본인이 또 보유를 하고 약국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에 약국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청구 코드를 포함해서 오리지널 약으로 청구할 때 마찬가지로 또 전액 커버가 됩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무런 보험이 없는 경우에 제네릭으로 조제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공급가 한 알이 0.1284불이고 30일치니까 3불 852불이 나오고요. 마진 30%에서 1.1556불 나오고 약값은 합치면 한 5불 정도 나오네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조제료 11불 합치면 30일치로 한 16불 정도 내시게 되겠네요.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신평원에도 약제비 계산기가 외부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제 약제비를 세부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영업 비밀 그런 거 아니에요.
로수바스타틴 5mg을 1회 30일 투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일반 조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약국 비용 총액이 23,250원이 나오네요. 예, 캐나다보다 좀 더 비싸네요. 그죠? 약가가 1,380원, 346원에 30일치고 조제료가 좀 더 많이 나가요. 12,870원이에요. 그 항목별로 다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6,900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 부담금 자체는 한국이 더 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제료만 비교해 보자면 한국은 처방전 한 장당 조제료가 12,870원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캐나다는 약 한 개당 조제료가 약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약을 조제하는 경우는 캐나다가 한국보다 오히려 좀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조제하는 약의 숫자가 많아지면 조제료가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환자가 오리지널 크레스토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공급가가 훨씬 비싸요. 1분일 3217이고 그거 30일치 하면 39불 정도 나오네요. 마진도 30% 하면 많이 나와서 약값은 51불이 넘습니다. 제네릭과 비교할 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에 조제료 11불 더하면 62불이 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크레스토는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약값에 대해서 제네릭에 가깝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도록 보전을 해줍니다. 나름의 산식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편의상 살짝 높은 수준인 6불로 산정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조제료 11불을 더하면 합계가 17불 이렇게 됐습니다. 제네릭을 받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됐죠. 이런 프로모션은 약국 프로그램상에서 민간보험의 일종으로 인식을 해서 실시간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파이자 제품만 모아서 혜택을 주는 파이자 오리지널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제약사가 가맹되어 있는 이노비케어스 혹은 RxHelp1이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리지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민간보험을 갖고 있는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보험마다 커버리지의 종류가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가입 조건에 따라서 환자가 그렇게 부담해야 될 비용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세세하게 다 얘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건별로 약값이나 조제료의 일정 부분을 커버를 해주는 보험이 있고 아니면 전액을 통으로 커버해주면서 건당 일정액의 디덕터블을 내야 되는 보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액에 상관없이 건당 4불씩만 받겠다. 이제 그렇게 정해진 보험도 있고요. 또는 1년당 디덕터블을 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합계 금액을 뭐 50불까지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디덕터블 시작하는 해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보험도 있고요. 예,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보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소득 시니어분들 가족 합산으로 37,100불 이상 신고되시는 분 아니면 트릴리움 가입자분들이 디덕터블을 다 내시기 이전에 정부에 내게 되는 약제비입니다. 공급가는 제네릭 가격으로 똑같고요. 그죠? 정부 쪽에서 보존해주는 마진은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30% 뭐 그것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일단 10%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0.385불 마진이고요. 약가가 4불 2372불이 됐죠. 그리고 8불 83이 조제료인데 기본적으로 정부보험은 정부 할인이 이분들은 2불 72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소개가 6불 11.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그 6불 11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불 3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소득 시니어분들이 본인 부담금을 누적으로 100불까지 내신 경우에 그 다음부터는 그 공급가 플러스 마진 그 약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을 부담을 하지만 조제료는 환자가 부담하시는 걸로 돼서 그 8불 83에다가 2.72불 할인이 돼서 건당 6불 11을 내시게 되는데 보통 모든 약국들마다 2불 할인을 해줘서 실제로는 4불 11을 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 시니어분들 그리고 트릴리움 디덕터블 다 내신 가입자분들의 약제비인데요. 약값은 기본적으로 전액 정부가 부담을 하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정부보험 조제료가 8불 83이라 그랬죠. 그 중에 6불 83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그래서 2불이 되는 건데요. 그 2불은 약국마다 기본적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조제료도 내지 않게 됩니다. 트릴리움 디덕터블을 다 낸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을 받게 되죠.
이렇게 여러 산식이 나오고 작은 금액들이 산정되는 예시라서 좀 지겨우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여러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내시는 약제비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타리오 정부에서 약제비와 관련해서 시행 중인 몇몇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